이게 이제 검찰 혹은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일종의 평가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그렇죠. 버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검찰 개혁 얘기를 꾸준히 하면서 검찰 개혁 관련된 각종 논란들도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참에 근데 검찰개혁 얘기가 나온 마당에 그 지금 이런 논란거리를 포함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추진하는 김에 이런 정관 예우에 대한 것까지 같이 좀 강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강화를 좀 변호사님 했으면 좋겠어요. 예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관 로비. 정관 비리, 로비. 예우라는 왜 예우를 해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다. 무슨 예우입니까? 로비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뭐 다들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네. 다음 아이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이제 국정기획위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요즘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뭐 여러 이견들이 있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일각에서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지 않았었나요? 국정기획위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류의 토론이 굉장히 사실 많이 치열했고, 있었고 치열했고 사실 또 뭐 비등비등했었다.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국정기획위는 그렇게 안을 낸 것이고요. 근데 또 법무부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우려를 전달했고, 당은 또 당대로의 어떤 뜻이 있었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범여권이라는 조국혁신당도 자기들만의 안이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게 디테일하고 쟁점들이 굉장히 들어가다 보면 끝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특정 안 가지고서는 지금 약간 좀 과열되듯이 그런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 검찰개혁 관련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타이밍에 맞게끔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말했던 뭐 추석 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저 데드라인처럼 생각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뭐 참 제대로 안 된 안을 가지고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소한 팩트인데 대통령보다는 당에서 먼저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세게 얘기한 게 추석 전에 추석 때 귀성길에 라디오 방송으로 검찰청 폐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니까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입장은 나선영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국민토론회 같은 것도 포함해서 의견을 모아가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권력기관 3대 권력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경찰, 검찰, 공수처 이렇게 있는데 경찰과 검찰을 행안부라는 한 바구니에 담으면 이 권력 비대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다른 정권에서 또 어떤 형태의 괴물이 되었을 때 그건 누가 통제하느냐,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자가 서로 견제와 감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 시민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법무부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행안부로 보내는 안으로 거의 귀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3개 주체가 서로 그 교류가 불가능하며 서로 상호 감시, 서로 수사가 가능한,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또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수사협조 이게 공조. 뭐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들리는 건데, 이게 모순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같아요. 그렇죠.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가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이라는 조직의 그 못된 짓을 했던 부분들을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고 그들에게 공소를 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검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들이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주되, 이걸 어떤 식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문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말씀하신 그 민주적 통제, 문민 통제가 사실 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기소기관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작동을 안 해왔던 부분이에요. 민주적 통제. 그러니까요. 이게 시민에 의한 통제, 대통령에 의한 통제, 장관에 의한 통제를 다 아울러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거를 이제 어떻게 디테일하게 설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안부로 가더라도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는, 행안부에 맞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법무부에 놓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요 논리가 좀 지금 그래서 제가 실종됐어요, 지금. 시간은 이미 다 됐고 저희가 이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다뤄야 될 뉴스들은 뒤에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차후에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만 세 분께 저 양해를 구하면서 그 어제 국회에서 정보위가 있었고 이 정보위에서 나왔던 국정원 관련된 감사 내용들이 쭉 나왔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일종의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윤석열 정부가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가? 네.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윤석열이 직접 당시 국정원장한테 이거 고발해라라고 지시했다는 게 알려진 거고 쌍방울 관련해서도 이 내용은 더욱이나 더 중요한 건 이화영 부지사는 형이 확정돼서 지금 이미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과정 속에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 연어 주고 뭐 술 파티 벌리고 했던 그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의 증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뭔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 현상에서. 이렇게 가면 이게 더 밝혀지면 재심이죠. 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재심사유가 이화영 될 수 부지사 있고. 같은 경우는 저는 재심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다. 예. 너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서해동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훈, 박지원. 네. 그러니까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하라. 고발하라라고 지시를 한 거죠. 이게 일종의 고발 사주를 한 거예요. 일종의 그 자료를 삭제했다는 그 의혹이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SI 자료를 삭제한 기록이 없고 남아 있다. 지금도 그럼요. 있다. 지금도 그게 이제 있다. 어제 그 국회 정보위에서 어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통령실, 국정원, 그다음에 검찰이 나서서 소위 얘기하는 전 정권 털기를 하면서 사건을 공작을 한 거예요. 일종의 국내 정치 공작을 한 겁니다. 네네. 옛날에 많이 있던 거예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가들 때려잡을 때 군사 정권에서 많이 하던 것을 윤석열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예. 감사원이 제일 먼저 나섰어요. 이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보십시오. 유병호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영전해가지고 감사위원이에요. 감사위원을 하고 예. 있어요. 지금 정권 바뀌었으니까 가만히 암약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심각한 게 실제로 이 모든 게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범죄를 떠나서 지금 말한 것처럼 공작이나 이런 게 해당하거든요. 또 다른 특검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요, 사실은. 이 또한 특검 사안이다. 이것만 봐도 예, 매우 예. 큰 거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 위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재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화영 같은 경우는 지금 형 확정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것들이 지금 시작이다. 이제 드러나기 예. 시작된 것이다. 충격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서해 공무원 이 피격 사건은 재판을 받고 있죠. 서훈 전 원장 그리고 박지원 예, 의원도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고발권 남용, 감사권 남용, 수사권 남용, 공소권 남용 총체적인 남용인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원래 나서가지고 이거 자체는 위법한 거야, 남용에 의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 거는 재판을 하면 안 되라고 공소 기각을 딱딱 때려주면서 이걸 통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룰인데 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증거도 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다 배제하고 예, 그걸로는 유죄 선고가 안 돼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해 줘야 그 위법 수집 증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네요. 것처럼 예, 이런 것도 공소 기각을 빡빡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국정원을 보면서 국정원도 참 검찰처럼 개혁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도 이러는 거 보면 지금 똑같아요. 예. 국정원 개혁도 이걸 뭐 검찰처럼 맞습니다. 불가역적인 예. 개혁을 이제 또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권력기관들이 국정원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이름만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정원처럼 비슷한 게 이제 이번 내란에서 많은 분들이 들었겠지만 방첩사도 그렇습니다. 이름만 몇 번 바뀌었습니까? 기무사, 보안사, 뭐 안보사 계속 뭘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네. 그 안에 코어들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인적 청산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적 청산이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잘못을 인지했잖아요. 근데 그 인지해서 수사하고 법원 가서 판결 내리던 그 멤버들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뭐가 남용이 돼 있으면 법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남용되기 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있는 법으로도 있잖아요. 원래 수사 단계는 검찰이 통제를 하게 돼 있고 예. 또 잘못된 기소나 이런 건 법원이 하게 다 돼 있습니다. 안 그럼 하니까 조이대 문제인 임명을 거죠. 누가 안 했냐? 하니까. 조이대 임명을. 그러니까요. 예. 이게 결국 다 돌고 돌아 사람이 정치 권력의 정점에서 이걸 뿌려버리면 이게 다 말짱꽝이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그걸 막으려고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자, 앞서 우리 김기현 변호사 얘기하셨던
민주적인 문민적인 통제 시스템이 곳곳에 필요한데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제가 그냥 판단컨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련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고 관심도 가지셨습니다. 이 여러분의 그 의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시간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국회에만 맡겨놓고 뭐 정당에 정치권에만 맡겨놓고 법원에 혹은 검찰에 맡겨놓으면 똑같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뉴스들을 우리 제작진에게 좀 제안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욕할 사람이 또렷한 그런 뉴스들을 갖다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이브 하자마자 다시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뭐 좀 더 계시겠습니까? 저 가야 돼요. 아니요. 늦었어요. 자, 오늘 뉴스 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선 기자, 박준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